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액은 170억 원이 넘고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연령대별 피해자는 30대 50.9%, 20대가 17.9%로 조사됐습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 경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무자본 갭 투자 유형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적발된 주요 사례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빌라를 서류에만 존재하는 법인에 판 뒤 잠적하는 사례 등입니다. 최근 주택 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다른 피해 사례들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존의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으로 개편해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빌라와 오피스텔 100여 채를 갭 투자로 사들이고 수백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 김모 씨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대한부동산학회 하정민 사무국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최근에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세입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현재 지금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전세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2년 전에 전세 시대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에도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이 전세를 자금을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진 전세 금액만큼을 채워주지 못해서 지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5%에서 8%대를 넘나드는 주택 자금,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월세화가 굉장히 가속돼 있고요. 이 와중에 이제 전세 물량이 55%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입주 물량도 이제 신규 입주 물량도 54%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전세난이 더욱더 심각해져서 위와 같은 상황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1000채가 넘게 1100여 채의 집에 전세를 놓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한 지원 논의를 본격화했는데요. 현재로서 세입자들이 전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밖에는 없는 걸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것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반드시 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반대로 지금 내가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같은 경우를 좀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현재 이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그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를 이제 세입자한테 월세 형식으로, 이자 형식으로 내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도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제 주택을 임대했을 때요, 선순위 근저당액, 즉, 부채 비율을 꼭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 대비 이제 뭐, 7, 80% 이상의, 70% 이상의 대출이 과도하게 껴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대출을 상환하, 전세금으로 일부 대출을 상환한다 해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 이상의 대출이 이미 끼어있는 집이 내가 전세를 들어갔을 때 일부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반환하고 자금으로 대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집주인 같은 경우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액과 부채 대비 비율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등기부상이 나타나는 부채 비율을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또한 이제 계약서를 쓰실 때 이제 후순위라든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이제 막는 그런 그 특약 조건을 걸어두는 등 이렇게 해야 본인의 자산을 좀 올바로 지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월세 임대 계획하시는 분들 계약 전에 해당 주택 부채 등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 하정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 12일까지 54일간 운영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문을 열고 주말과 휴일에는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용료는 1,000원이며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매년 13만 명이 찾아오는 명소인 만큼 올해는 어린이 링크를 더 넓히고 안전관리 인력도 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중 15명이 재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감염병 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2월 첫째 주 기준 재감염 사례는 14.9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확진자 중 40% 이상, 요양시설은 30% 이상이 재확진자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확진자가 20%로 높게 나왔고 60세 이상도 1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장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 5년간 4,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분야는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과 취업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 직업 훈련을 위한 인생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4050 세대를 위한 재취업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창업을 돕기 위한 창업, 창직 사관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매출을 올리고 싶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노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중장년의 재충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강북 수유 영어마을 부지에 행복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을 사려면 월급을 몇 년 동안 모아야 할까요?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10.1년, 광역시는 7.1년, 그리고 도지역은 4.2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저축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거지원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가가구와 전세가구 모두 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 가구의 주거 상황인데요.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청년 가구의 비율은 7.9%, 일반 가구 4.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청년 가구가 실제 자가를 보유하는 비율은 13.8%,
이 역시도 일반 가구 57.3%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과는 달리 청년 가구의 81.4%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이 필요한 이유겠죠. 사실 청년 주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 또 일자리 문제와도 이어지는데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조사의 취지대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기 환경 오염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부지와 반경 5km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기 오염 물질과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다이옥신 등도 환경 기준을 만족했고 토양과 수질, 소음 등도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대기 환경과 관련해 상암동 반경 5km 내 15개 지점에서 현장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